피부과 가시면 얼굴에 두껍게 발라주는 이거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그런데 이 모델링팩 사실 피부과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원래 피부에 쓰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치과에서 이를 본뜨는 재료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왜 치과에서 쓰던 재료가 얼굴에 쓰이게 된 걸까요?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1881년 영국 화학자 에드워드 스탠퍼디는 바닷속 갈조류를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물질을 발견합니다.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고 그 형태를 그대로 감싸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었죠.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그렇게 본뜨기 재료로 사용되던 성분이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에스테틱 업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피부 위에 밀착된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줄이고 관리 후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고 제형이 개선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피부과와 에스테틱에서 흔히 접하는 모델링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쿨링과 진정 효과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덥거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하고 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고 화끈거리잖아요. 그때 모델링팩을 올려주면 피부 열감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피부가 즉각적으로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이나 피부 관리를 받은 직후에는 이런 진정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앰플이나 세럼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모델링팩은 팩 자체에 좋은 성분을 피부에 넣어준다기보다는 그 전에 발라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팩이 굳으면서 피부에 밀착되면 공기와의 접촉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수분 증발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밀폐 효과 때문에 팩 전에 발라둔 앰플이나 세럼이 쉽게 마르지 않고 유효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미세 노폐물 제거 효과입니다. 모델링팩이 피부에 밀착되는 과정에서 세안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미세한 노폐물이나 피지가 함께 정리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팩을 떼어낸 뒤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조금 더 매끈해 보이고 다음날 아침 화장도 더 잘 받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공 속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부결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쓰는 거랑 시중에 나온 제품이랑 성분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팩의 베이스가 되는 원료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과 함께 모델링 팩을 사용하죠. 그래서 홈케어 시에 단순하게 팩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집에서도 팩을 하기 전에 내 피부에 맞는 앰플을 듬뿍 발라주고 혼합하는 과정만 제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난 지도 올해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 동안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모델링 팩만큼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챙겨서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홈케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하고 느꼈던 저희 노하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팩보다 먼저 앰플부터 바르세요. 모델링 팩은 사실 좋은 성분을 피부에 넣어주는 팩이라기보다는 이미 피부에 발라놓은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가까워요. 그래서 모델링 팩을 하기 전에는 앰플이나 세럼을 충분히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유분감이 많은 되직한 크림은 팩의 밀착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모델링 팩 전에 바르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1대 0.9,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모델링 팩 이렇게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열의 9은 다 농도 때문이거든요. 농도 조절 실패 안 하시려면 가루 1, 물은 0.8에서 0.9, 딱 이 비율만 맞추시면 됩니다. 물은 처음부터 다 붓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넣으면서 섞어보세요. 스파츌라로 떴을 때 뚝 끊기지 않고 그릭 요거트나 생크림처럼 매끈하고 되직하게 떨어지는 그 농도가 가장 바르기 좋은 타이밍의 농도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두껍게 올려주세요. 모델링 팩을 얇고 고르게 펴발라야 효과가 더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너무 얇게 바르면 떼어낼 때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실패 없이 깔끔하게 떼어내시려면 5mm 정도는 발라주시는 게 딱 좋고요. 특히 얼굴 가장자리 부분은 안쪽보다 더 두껍게 올려주셔야지
나중에 한 장으로 시원하게 떼어내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팩 바르고 15분 정도는 무조건 누워 계세요. 모델링 팩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팩을 한 채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 중력 때문에 팩이 아래로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 팩을 올린 뒤에 딱 15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누워서 쉬어보세요. 피부도 쉬고 우리 몸도 쉬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관리가 되실 거예요. 시중에 판매하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고민 없이 믿고 고르셔도 좋은 가성비 좋은 모델링 팩 딱 3가지만 추천드릴게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린제이 쿨티트리 모델링 마스크입니다. 국민 모델링 팩으로 유명한 제품이죠. 특히 여름철에 쿨링이나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열감을 내리기에 참 좋습니다. 또 만원대인데 짐승 용량이라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힐 더마 모델링 팩입니다. 마스크팩으로 워낙 유명한 메디힐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패키지 안에 같이 쓸 수 있는 고효능 앰플이 아예 동봉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티트리, 마데카 소사이드, 히알루론산, 비타민, 콜라겐까지 총 5종류로 출시되었는데요. 내 피부 고민에 맞춰서 골라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모델링 팩인데요. 평소에 속건조가 심하거나 피부가 푸석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팩을 하신 후에 수분 세럼과 수분 크림까지 같이 발라주시면 보습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앰플을 팩 안에 섞어야 하나요? 정답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팩을 올리기 전에 얼굴에 충분한 약을 바르는 게 흡수율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둘째, 매일 해도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굳이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 2, 3일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해요. 다만 피부 열감이 심한 여름철에는 조금 더 자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모델링 팩 하고 나서 세안해야 하나요? 정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입니다. 팩을 떼어낸 뒤에 잔여물이 거의 없다면 토너 적신 솜으로 피부결만 가볍게 정리하시고 바로 위에 앰플이나 크림을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자리에 팩 잔여물이 지저분하게 남아있다면 물세안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얼굴에 열감이 오르고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죠? 이때 집에서 가장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리 방법이 바로 모델링 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 실제로 모델링 팩 하실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나은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